자,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희가 요즘 주 2회씩 올리기 때문에 이제 빡세게 촬영을 해야 됩니다. 준비됐나요? 준비됐습니다. 근데 준비는 됐는데 사실 아무것도 준비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즉흥적으로 제 머릿속에서 최근에 있었던 경험담을 지금 다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오늘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바로 며칠 전에 구술하셨던 분의 사연을 조금 얘기를 해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자분이셨어요. 여자분이셨는데 점을 보러 들어오셨고 제가 그분이 앉고 어떠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것 없이 바로 부채를 펴가지고 화경을 먼저 저는 보고 점을 보기 시작하는데 화경을 딱 보는데 세상에 방울부채를 땅에다가 그냥 떼기랑 치시는 거야. 바닥에 그러니까 방울을 그대로 땅에 떼기랑 치는데 그게 땅에 딱 떨어지면서 땡 하고 소리가 났어요. 저도 화경을 한참 보는 경우도 있고 짧게 보는 경우도 있고 손님에 따라 그건 다 다른데 얼마나 놀랐으면 제가 딱 그거 보자마자 오 제가 이랬어요. 이거 가리고 있는 상태에서 오 제가 이랬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그걸 딱 덮고 뭐야 심벌인데? 내가 딱 이랬거든요. 그분한테 그냥 바로 심벌인데? 했는데 우리 왜 요즘은 유튜브에 막 뭐 심벌이 내렸어 뭐 심벌 맞은 뭐 어떤 모녀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자극적으로 자꾸만 심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해도 아 심벌 내렸네 이러는데 생각보다 심벌 내린 집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저도 이때까지 그 많은 손님을 봤어도 진짜 심하게 심벌을 맞은 집은 딱 2집 봤거든요. 아, 이 집은 100% 심벌이다 이랬던 집은 그래서 거의 정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막 옛날에 우리 집에 무당이 있었는데 뭐 엎어가지고 뭐 그랬다고 해서 이렇게 심한 심벌은 안 내려와요. 단순히 엎은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물론 신을 막 함부로 모셨다가 함부로 내모신다거나 이렇게 장난으로 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서로 오셨는데 제자가 또 뭔가 이렇게 안 맞거나 했을 때 그걸 잘 정리하면은 또 깔끔하게 정리도 되거든요. 근데 무조건 이걸 가지고 막 신을 잘못 모셔가지고 이게 잘못 모셔갖고 단순히 심벌이 오는 건 아니야. 근데 무조건 요즘은 해석을 일단 신을 모셨다가 이 제자가 제대로 안 하면 무조건 심벌이 내려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생각보다 심벌은 많이 있진 않아요. 심벌은 진짜 심각한 경우에만 내려오는데 저도 이때까지 딱 2집 봤거든요. 심벌 내려온 집을. 근데 저도 모르게 그래서 제가 심벌이란 단어를 진짜 신중하게 쓰고 안 써요 일단은. 근데 며칠 전에 지난주쯤에 오셨던 그분은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방울을 땅에 빵 치는데 이거 100% 심벌인 거야. 그래갖고 제가 와 심벌인데? 이러고 자녀 뭐예요? 내가 그거부터 물어봤어. 왜냐면 지금은 자녀의 직업 뭐 아무것도 안 중요해.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 집은 심벌을 때려 맞은 집인 거야. 그 자녀가 정상적으로 살아요? 내가 이렇게부터 물어봤을 거예요. 그랬더니 아 뭐 누구는 아들은 결혼을 하고 뭐 아들이 2이었는데 첫째는 결혼을 하고 둘째도 뭐 이러더라고. 결혼을 했다고? 그럴 수가 없는데 둘째도 직업이 정상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데 이 집은 그냥 심벌 맞은 집인데 내가 이랬더니 알고 보니까 장애가 있으셔가지고 둘째 분은 장애인데 완전 지능이 거의 5살짜리 완전 성인인데 5살에 멈췄고 첫째 분은 그 애를 낳았는데 장애를 가진 아이가 태어난 거야. 그리고 이 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던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 집은 그냥 100% 심벌인 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곧바라고 나는 심벌이라는 표현을 절대 안 쓰는 사람이다. 요즘은 너무 이게 많이 써서 사람들이 심벌이 많은 줄 아는데 심벌 생각보다 많이 없다. 근데 당신네 집은 왜 심벌이 내려왔는지는 찾아봐야겠지만 이미 방울을 땅에다가 그냥 패대기 친 것부터가 이미 끝났다. 이거는 심벌이기 때문에 이거는 죄송하지만 조금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다. 라고 했고 우리가 그 뒤로 어떠한 많은 대화를 왜냐면 그 집이 너무 좀 그 집만 해당되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특정될까봐 자꾸 머뭇머뭇거리는 건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그분은 구술하시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심벌 잡는 굿은 진짜 힘들기도 하고 정확하게 잡아내줘야 되거든요.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왜냐면은 잘 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증조 때에 누군가가 잘못 모셨어. 문제가 생겼어. 그럼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치면은 뿌리가 썩어서 가지들이 다 썩어요. 근데 이 가지만 쳐준다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증조 때에서 문제가 생겨서 다 박살나기 시작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 남동생이 일찍 죽었어. 근데 무당이 점을 봤는데 남동생 일찍 죽었네. 그럼 남동생 풀어주면 끝나. 라고 하면 남동생은 피해자거든요. 그러니까 조상을 구별해야 되는 게 피해를 받은 조상들은 이렇게 두고 그 피해가 내려온 원인을 일단 찾아야 되거든요. 구수. 그랬는데 이분이 자기가 이전에도 점을 여러 군데 보러 갔는데 자녀가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다들 얘기를 했었다는 거야. 심벌이라는 얘기도 처음 들었고 자녀들이 너무 잘 살아가고 돈도 진짜 많이 벌 거고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이렇게 자녀한테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걸 얘기했던 점집도 없었다는 거야. 점을 진짜 많이 보러 다니셨거든요. 그래갖고 내가 아니다. 내가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았냐 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집은 구술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신기했던 게 사실은 저도 걱정이 많이 됐었어요. 왜냐면은 심벌은 지금 얘기하다시피 피해를 받은 조상은 억울한 영역이고 이 억울한 거를 풀어주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왜 억울한 게 왔는지 그 뿌리를 봐야 되는데 이거 찾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이 집은 구술 잘못하게 되면은 억울한 조상만 풀어주고 끝이 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억울한 조상들은 억울한 것대로 해탈시켜주는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문제는 계속 생기거든요. 그래서 원인을 쫙 찾아내줘야 되는데 그래서 저도 굿하기 전날부터 되게 예민했었고 이제 구술 다음날 굿하는 날이 돼서 아침에도 진짜 예민했었어요. 그래서 사견이 안 끼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고 이제 처음에 구술을 시작하는데 제가 눈을 감고 있었거든요. 근데 눈을 감고 있었는데 이 집에 왜 이런 심벌이 왔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갑자기 애기 스님이 딱 보이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너무 가난했다는 거야. 애기 스님이. 그래서 뭐지? 왜 갑자기 나는 지금 무당을 찾고 있는데 왜 갑자기 애기 스님이 보이지? 하는데 진짜 칼 있잖아요. 식칼. 거의 엄청 큰 칼을 머리에다 갖다 대는 거야. 근데 너무 깜짝 놀란 거야. 왜 저런 게 보이지? 근데 그 더벅머리를 그러니까 애기 스님이 되기 전에 남잔지 여잔지 이렇게 까막머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를 더벅머리? 이렇게 약간 머리가 조금 긴 상태 있잖아요. 남자들 커트한 것처럼. 그 머리를 식칼을 갖다 대는데 깎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경으로 보이는 게. 근데 나는 어쨌든 두상에 식칼을 갖다 댄 것 자체가 무섭잖아. 그리고 어떻게 그걸로 깎아. 보통 머리를 깎을 때는 이제 스님들이 머리를 깎으실 때는 면도칼로 깎거나 아니면 뭔가 면도기가 최근에 나왔겠지. 옛날에 면도칼로 깎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진짜 이따마나 식칼을 머리에다 갖다 대더니 머리를 팍팍팍팍 깎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절에 들어갔다는 거야. 그분이. 그러면서 그 모습이 보이더니 딱 건너뛰면서 절에 들어갔는데 살기 위해서 절에 들어갔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근데 절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 하고 자기가 도로 뛰쳐나왔대. 그래서 자기는 무당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보이지? 이래갖고 구슬 시작해서 제가 신복을 입고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이모 혹시 옛날에는 스님들이 식칼로 머리를 깎았어요? 내가 이랬더니 저희 엄마랑 아빠랑 이모랑 다 있었거든요. 맞아. 옛날에는 면도칼 개념이 없었잖아. 그래서 진짜 그 주방에 쓰는 식칼로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상상해본 적도 없는 그림이었거든, 그게. 제가 너무 깜짝 놀란 거야. 그러면서 그때 확 그 사람이 실려가지고 자기가 가난을 버티기 위해서 먹고 살려고 절에 들어갔는데 돈이 안 돼갖고 나와가지고 자기가 무당이 됐는데 돈 때문에 안 가리고 다 했다는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실려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돈 된다면 다 한대. 사람 뭐 죽여주는 거, 뭐 살 날리는 거, 뭐 누가 싫다고 하면은 돈 되는 거 다 한대. 근데 이 사람이 여잔지 남잔지가 안 보이는 거야. 여자치고는 되게 험상궂게 생겼고 남자치고는 너무 왜소해.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헷갈려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계속 그분은 싫었고 얘기하다 보니까 남자였던 거야. 그러니까 조금 왜소한 남자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치마를 입어서 진짜 딱 그때 실려갖고 했던 얘기가 내가 치마를 입으니까 내가 유민지 얘가 나를 헷갈렸나 보구나. 나 박수무당이야. 딱 이러시는데
진짜 그 자리에 있던 사람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어릴 때 그 머리 깎았던 얘기부터 다 해주는데, 그러면 자기는 안 가리고 구슬했고, 그래서 엄청난 돈을 잃었대. 그리고 엄청난 부자가 됐고 돈을 진짜 많이 벌었는데, 그게 다 뒤집어지고 하면서 자기 밑에부터 다 깨졌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너네 집에 어디서 왔다. 그래서 신기하게, 그래서 나를 모시려고 이 밑에서부터 무당이 됐거나 뭔가 됐거나 했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도 자기를 못 모셨다는 거야. 자기를 모실 만한 그릇이 없대. 그래서 자기는 떠돌아다니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너무 신기하게 이 분의 집안이요, 다 일찍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애매하게 신을 모신 분들이 있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는 몰랐는데 이분이 실려서 하는 얘기가, 이 집은 같은 자손이잖아요. 자손이 나를 모셨어야 됐는데 모실 만한 깜냥도 안 되고, 그랬더니 이분이 근데 저희 친척 중에 지금도 무당하시는 분은 계시는데요? 이 소리 했는데 딱 이러면서, 야, 그 시골에 누가 가? 그 시골에 누가 가? 나 거기 안 가. 이러고, 내가 죄송하지만 그분 어디서 하세요? 그랬더니 진짜 시골에서 가난하게 무업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실려갖고, 야, 그 시골에 누가 가? 나 거기 안 가. 딱 이러시는 거야. 자기 자손인데도. 그러면서 옥수 그릇에 쌀이 담기고 엽전이 담기고 돈이 담기고 하는데, 그 와중에 까만 뱀이 또아리를 틀고 있더라고요. 그게 이분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살해자의 집안에는 다 일찍 돌아가시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아니면 신을 모시려고 다들 난리가 나 있거나 이런 상태였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분이 실려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는데, 저도 막 얘기하면서도 소름이 막 돋고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와, 이게 진짜로 벌이 그대로 다 내려오는구나. 그래갖고 처음에는 자기 잘못한 것도 없고, 나 가난해서 그런데 뭐 어쩌라고. 거의 내가 먹고 살려고 한 건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그러면 네가 나 모시던가 막 이래. 그 살해자한테, 야, 너 나 모시면은 돈도 잘 벌게 해주고, 뭐 너 장애 때문에 걱정돼, 내가 다 낫게 해줄게 하면서, 나 모시면은 나 다 할 수 있어 막 이래. 나 모실래? 이랬는데 이분이 대답을 선뜻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있던 이모랑 막 태마 이모랑 다들, 이게 무슨 상황이지? 모셔달라는 건가? 어쩌라는 건가? 이러니까 그분이 막 웃으면서, 야, 너 어차피 나 못 모셔. 나 모시려면 그만한 그릇이 돼야지. 우리 집은 다 그냥 다 깨져가지고 이제는 자기를 모실 수 있는 인간이 없대. 됐다, 나 안 할란다 이러면서. 그러더니 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반성. 나 이렇게 될 줄 몰랐다. 내가 그때는 먹고 살려고 했던 거지 이게 이렇게 다 내려올 줄 몰랐다. 미안하다면서. 나 너네가 이렇게 힘들게 살 줄 몰랐다면서. 그러면서 반성하고 가셨어요. 그리고 제가 진짜 좋은 옷 해드렸거든요. 옷 해드리고 또 있어. 그러면서 제가 전날에 그 상주 꽃감이 그렇게 먹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상주 꽃감을 사가지고 그 굿에 참여를 했거든요. 굿판에. 근데 그분이 세상에 알고 보니까 그 집 고향이 다 경상도였던 거야. 그러면서 딱 제가 굿하기 전에는 그냥 꽂혀 있으니까 그 상주 꽃감 올렸는데, 야, 이거 나 굿할 때 진짜 많이 먹었다면서 갑자기 그분이 옛날에는 굿할 때만 이거 먹을 수 있었다면서. 그랬더니 진짜 이모랑 저희 엄마랑 저희 아빠도 어릴 때 저희 할머니가 굿할 때 많이 봤거든요. 그랬더니 맞다 이러면서, 꽃가면 굿할 때 나 나왔다 이러면서 막. 그러면서 이 귀한 거를 내 굿할 때만 그지들이 와가지고 먹으려고 내가 하나씩 던져주고 했다면서 막 그런 얘기를 술술 하시면서 막 엄청 드시고, 자기 옷 새로 해준 주머니에 엄청 그 꽃감 넣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그냥 사갔거든요. 느낌상 왠지 사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이모랑 저희 아빠는 이제 70대시니까 이제 어릴 때 아기 때 굿판에 갔던 기억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할머니 할 때. 그랬더니 막 맞다 이러면서, 어릴 때 굿판에 꼭 그 부산 지역에는 꼭 꽃감 올렸다 이거 이러면서. 저희 아빠도 이제 그때 그랬었고, 저는 모르니까 들은 얘기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되게 신기하긴 했었고, 어쨌든 간에 그분을 되게 잘 풀어줘가지고 저도 되게 다행이다 생각했었고, 이게 잘못 찾게 되면은, 이게 제가 잘났다 이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이 진짜 어려웠던 케이스긴 해요. 이분을 못 찾으면은 계속 억울했던 분들만 맴돌다가 끝나요. 그리고 이 집에 되게 실제로 젊었을 때 돌아가셨던 남자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굿을 잡고 나서 이미 예약해둔 데가 있어가지고 어디 또 점을 보러 갔대. 그랬더니
삼신 할머니가 뒤돌아 있다고 삼신굿을 하라고 했다는 거야. 그러면 작살나거든요, 이 집은요. 왜냐면 이분이 떡하니 있는데 야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삼신굿 하게 되면 다 엎어지거든요. 이제 다 뒤집어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 남자 스님 하셨다가 무당이 박수무당했던 자기를 박박수라고 했었어. 박박수라고 자기 박박수라고 부르라고. 그러면서 그 박박수 분이 저랑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잘 풀어줄 수 있을 거니까 저한테 되게 뚜렷한 게 보였던 것 같고, 이거는 제가 잘났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분을 되게 뚜렷하게 봤고 그래서 잘 풀어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있으니까 그 옥수 그릇이 안에 쌀 담기고 엽전 담기고 까만 구렁이가 따리를 틀고 있는 게 뚜껑이 딱 닫히면서 땅으로 안에 싹 들어가더라고. 그러고 조금 무섭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고, 또 어쨌든 간에 저도 제자를 하고 있지만 이게 당장에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당장에 눈앞에 이익만 보고 이거 일을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그분들 입장에서는 증조 때에 그분이 있었으니까 거의 한 4대에 걸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보통은 이 벌전이라고 하더라도 3대에서부터 보통 다 끝나요. 3대까지 내려오면. 근데 그 집은 이게 끝이 안 나다 보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희생됐던 조상들이 너무 많은 거야.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그러면서 이게 또다시 뭉치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악순환의 고리처럼. 네. 그리고 신기하게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새로 시집 오는 며느리 있잖아요. 그 집에도 또 신을 잘못 모신 분이 또 계셔. 그 비슷한 사람들의 그 조상의 기운이 계속 그 먼지가 계속 이렇게 먼지 더미 만들듯이 그런 집들만 계속 오는 거야. 네, 그렇고, 와, 이게 참 옛날 어른들이 이제 끼리끼리 뭉친다라는 얘기가 있듯이 이 조상의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신기하게 붙는 집안에 들어오는 식구들도 다 그런 사람들만 또 들어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많이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박박수님이 곶감을 얼마나 맛있게 드시던지 그때 우리 PD도 봤었는데 막 자랑 엄청 하시고 그러면서 그때 곶감 드시고 주머니에 다 넣고 막 굿할 때 그지들이 와가지고 막 별 얘기 그치 내가 하나씩 던져주고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래서 되게 악신이 되어버리긴 했지만 좀 슬프긴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어릴 때 모습을 제가 보는 바람에 아무것도 모를 때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절을 들어갔다 이러더라고. 먹고 살려고. 그러면서 머리를 깎고 거기서 버티다가 나는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나와가지고 무당이 되고 이 과정이 진짜 영화처럼 싹 지나가는데 결과만 봤을 때는 분명 나쁜 사람은 맞지만 그 과정을 봤을 때는 조금 되게 슬프긴 했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잘 해갖고 잘 풀어드려가지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점 보러 가셨을 때 사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 중조에 그거 있었던 거 어떻게 믿어. 그거는 무당이 보는 영역이에요. 제가 그런 사람 있네 신벌이 내렸네라고 하는 거 무당이 보는 영역이고 무당이 그걸 보고 나서 이 집에 자녀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데 라고 먼저 얘기했잖아요. 이게 맞추는 영역이거든요. 현실의 영역.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꼭 점 보러 가면은 요즘은 신벌이란 단어를 너무 함부로 사용하기도 하고 무당들이 이제 막 좀만 안 좋으면은 야 너네 집에 신을 잘못 모셔가지고 네가 그래서 신벌 받는 거야. 그래서 네가 무당이 되거나 아니면은 이거를 구술해가지고 신벌을 해야 되라고 하는데 이게 신벌은 구슬해서 풀기가 진짜 힘들어요. 저도 안 건드린 집도 있어요. 어떤 집도 옛날에 와 그 집은 심각했어. 그 집은 신벌이 진짜 세게 내려가지고 무덤들이요. 그 무덤을 했는데 산사태가 나가지고 무덤이 다 뒤집어졌어. 그리고 막 관이 다 나오고 근데 이미 그 관 나오기 전에도 이 집이 신벌이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대. 근데 가족들이 그냥 다들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거야 이랬는데 거기가 산사태 날 그게 아니었는데 갑자기 진짜 이례적으로 거기가 산사태였나 멧돼지가 다 뒤집었나 해가지고 아무튼 무덤에 관이 다 나와 있고 난리가 난 거야. 저는 그런 집까지 봤었어요. 와 이게 거의 이 정도면은 무슨 부관참시 당하는 것처럼 신벌이 내린 걸 알고 있었는데 막상 묘까지 다 뒤집어지고 하니까 그때 그 사람이 저한테 전보를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는데 제가 그 집은 못 건드리겠더라고요. 이거는 심각하다. 보통 그런 집은 죄송한 얘기지만 씨가 다 끊겨요. 씨가 다 끊기고 다시 시작돼야 돼요.
예, 남자분들은 결혼을 안 하시거나 해가지고 다 씨가 다 끊겨서 그 집의 성씨가 한번 다 끊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돼야 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구태줬던 이 집도 어떻게 보면은 씨가 끊기기 직전이긴 했었거든요. 그러네요. 예. 네. 장애도 있으시고 또 자꾸 장애 낳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보고 이게 심벌이 씨도 끊고 자녀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게끔 만드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이 심벌 진짜 심한 케이스들은 못 건드려요. 그거는 내가 건드릴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정도면은 구술 아무리 해도 풀기가 힘들어요. 이미 너무 심벌이 심하게 내려왔고 그 심벌로 인해서 피해받은 조상이 너무 심해. 못 풀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래서 끝나야지. 한번 씨가 다 말라야 끝나는 집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집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제가 조금 풀어줄 수 있겠다 싶어서 저도 건드린 케이스라서. 근데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렇게 심각한 심벌이 있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막 그냥 우리 고모가 신을 모셨는데 안 하셨대요. 단순히 이거라고 해서 심벌이 내려오진 않습니다. 예, 근데 요즘은 심벌을 너무 남발해가지고 유튜브 정말 심벌 검색해보면 막 심벌 맞아가지고 뭐 심벌 맞은 모녀의 사연 뭐 이런다든지 뭐 시아버지를 뭐 삼킨 심벌 맞은 여자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자극적인 제목이 많이 나오는데 심벌은 제가 많이 보진 못했어요. 제가 손님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심벌은 많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럴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쉬웠으면은 신이 벌을 내린다라는 표현을 안 하고 다른 표현을 썼지 않았을까. 어떤 표현? 엄벌. 예? 예? 뭔가 심벌이라기보다는 진짜 말한 대로 조상들이 조금은 뭔가 억한 감정이나 조상들이 조금은 안 좋은 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겠지만 심벌은 생각보다 많이는 없어요. 예. 근데 진짜 심한 집은 이렇게 진짜 심하게 내려오긴 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난 그건 봤어. 그 보신탕 집을 하시는데 보신탕 집을 해갖고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그분이. 근데 손자 얘기를 하는데 손자 다리를 걔가 물고 있더라고. 발끝을. 그래갖고 내가 얘 크면 다리에 문제 생기겠다. 내가 딱 바로 그 생각했었거든. 그러면서 이게 너무 많은 동물을 죽이는 직접적인 그거를 해도 이게 그 밑으로 벌이 내려올 수 있겠구나. 근데 제가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밑으로 내려올까 했는데 그게 밑에가 내려와야지 실제로 자기가 고통을 겪는 것보다 원래 자녀가 고통을 겪는 거에 부모가 그거를 보고만 있는 게 가장 고통스럽다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고통을 겪는 걸 보고 있는 그 부모는 더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 자녀의 직접적인 고통보다는 내 손자나 손녀의 고통을 줌으로써 그거를 보고 있어서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내 자녀를 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 사실은 가장 지옥이겠구나. 그래서 벌은 밑으로 내려오는구나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보다 보면은 사실 직접적으로 뭔가 내가 잘못을 했고 내 자녀한테 내려오는 경우보다는 그 밑으로 내려가더라고. 신기하게. 이제 무당들도 내가 안 좋은 걸 되게 많이 했어. 내가 늙었는데 내 손자나 손녀한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고. 근데 그때가 되면 내가 늙어갖고 뭘 해줄 수가 없어. 그냥 나는 지켜만 봐야 돼. 그게 어떻게 보면 지옥이나 다름없잖아요. 예, 그런 경우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옛날에 어른들이 벌은 밑으로 내려올까? 왜 우리 그래서 무당의 신기도 한 대를 이렇게 건너뛰고 내려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신기 자체를 옛날에는 부정적으로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도화살 있으면은 옛날에 막 이제 여자가 기생팔자다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여겼던 것처럼 이런 신기 역시도 부정적으로 여기다 보니까 이거를 왜 한 대를 거스르 올까 생각했는데 이게 이거더라고. 제가 전보다 보면서 느낀 게. 그래서 옛날에 보신탕 집을 하시는 분이 부부셨는데 오셨는데 그때 딱 손자 얘기하는데 손자가 어렸거든 그때. 애기가 자랑을 하시는데 순간 나는 화경이 다른 걸로 보이더라고. 뜬금없이 걔가 그 손자의 발꿈치를 딱 물고 있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하고 놀랬었거든요. 네. 그래서 쟤는 크면서 다리에 문제 생기겠다 했는데 신기한 얘기 있어요. 저희 엄마가 옛날에 전 보러 갔었는데 그 엄마한테 어떤 무당이 그 소리를 했었대요. 저희 엄마가 워낙 요리도 잘하고 특히 옷딱이나 이런 거를 되게 요리를 잘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무당이 보신탕 집을 하라고 했대. 엄마한테. 그러면서 네가 보신탕집 하면은 너 진짜 떼돈 벌 거라고. 그래갖고 엄마가 젊은 시절에 그 얘기를 듣고 나왔는데 엄마 느낌상
진짜 보신탕집을 하면 내 돈을 벌 것 같더래. 근데 신기하게 밑에가 작살날 거란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들더래. 예. 그래가지고 그때 안 했다 하더라고. 근데 어떤 무당이 그때 그 소리를 했다 하더라고. 저희 엄마한테 너가 약간 신기가 있는데 이거를 그런 쪽으로 극단적으로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네가 하면은 너 대해서는 돈을 엄청나게 벌 거다. 이 소리를 했던 적이 있다 하더라고요.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조금 그 사업 해가지고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버셨거든요. 근데 아 저게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전 보러 오신 분들 입장에서는 내 징조가 뭘 했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잖아. 근데 난 당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좀 억울하신 건 있죠. 근데 이 모신탕집 사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내 자녀가 내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데 내 증손녀 손자까지 어느 세월에 생각을 하고 있어. 실제로 그분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내 손자 손녀에 그냥 잘 살겠지. 왜? 우리가 지금 잘 사니까. 근데 내 증손자 손녀의 삶까지는 볼 겨를이 없는 거야. 살아생전에는 볼 수도 없고. 네, 보기도 힘들고 이미 그분들이 노부부가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분들도 보고 실제로 나중에 증손자 손녀들이 억울하게 오는 케이스도 보다 보니까 이게 참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죄짓지 않고 맞아요. 바르게 사는 게 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죄 짓지 말고 살라는 얘기가 당장은 죄를 지어도 제가 느낀 거는 이게 약간 죄도 마일리지처럼 쌓여 있다가 터지는구나. 당장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어떠한 일이 안 생겼다고 해서 나 처벌 안 받네? 문제 없네? 라고 하지만 그게 나중에 내가 나이가 들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바라만 봐야 될 때 그때 뭔가 자 이제 지옥을 말아하고 그때 오지 않을까. 근데 우리는 지금 먹고 살기 힘들다 보니까 아 그때 안 중요해. 지금 내가 잘 사는 게 중요하지 라고 생각해서 지금 살기 급한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꼭 후회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씁쓸하긴 했습니다. 무당들은 특히나 이제 어떠한 조금만 마음 먹으면 비방을 쓸 수 있잖아요. 조금만 마음 먹으면은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그 또한 그 능력 또한 유혹인 것 같아요. 예, 내가 지금 당장 이제 우리가 그냥 교과서적인 얘기만 했을 때는 아이 그럼 안 되지, 그건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이러지만 막상 이제 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 왜 저렇게 자꾸 비방 놓고 왜 저렇게 안 좋은 구슬하지라고 하는데 그분들 삶을 보면은 또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당장 내 딸이 막 힘들어갖고 막 죽을라 하는데 그러면은 막 누가 비방 좀 해달라 하면은 내 딸이 죽을라 하는데 어떻게 그걸 거부를 하겠냐고. 이 능력을 가진 것 또한 저는 유혹이고 그 또한 사실은 조금은 내가 눈 감고 지금 하자 라고 했을 때 당장에 벌이 안 내려지잖아요. 그럼 무뎌진다고 생각하거든. 나 했는데 막 우리 자녀가 멀쩡해. 그러면 또 하고 또 하고 한 번 하는 게 힘들지 두 번, 세 번 하는 거는 쉽거든요. 맞아요. 누구나 다. 무당이 미래를 보는 건 당연히 좋은 능력이긴 하지만 이 또한 어떻게 보면은 신의 테스트가 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평범하게 아무것도 뭔가 안 볼 거 보거나 그러니까 남들이 그냥 보는 정도로만 보고 하는 게 제일 행복한 삶이지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많은 걸 보고 또 너무 많은 걸 알아도 그 또한 잘 써야지 늘 유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유혹을 늘 이겨내야 되고 이런 비방이나 이런 걸 안 좋은 것을 구슬 많이 하는 무당들은 꼭 말년이 굉장히 안 좋거나 꼭 일이 생기긴 하더라. 네, 그래서 절대 함부로 해서도 안 되고 손님들 중에 그런 분들도 있어요. 혹시 그 사연에 나왔던 그 사람 죽이는 굿 해주는 무당 좀 소개 좀 시켜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한다든지 지금 이 PD 깜짝 놀랐어. 예,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 몇 분 있었어요. 저한테 거기 자기만 알려달라. 왜요? 자기한테 자기를 너무 괴롭히는 사람을 진짜 돈이 얼마를 들더라도 자기는 그 사람 죽이고 싶어서 의뢰하고 싶다고. 예. 근데 절대 그런 거 함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저주 같은 거 내린다거나 당장에 나한테 이득이 안 되거나 당장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도 나를 이유 없이 힘들게 하는 사람도 어차피 나중에는 다 벌 받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당장 내가 힘들다고 해서 막 저주 내리는 굿 해달라거나 저주 내리는 일 해달라거나 혹은 이것도 나는 벌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은 더 이상 내 짝이 아니야. 근데 제일 많은 케이스가 이제 붙이는 거, 인연 붙이는 거. 인연 붙이는 게 진짜 많거든요. 그리고 그걸 함부로 시켜줘요, 무당들이. 이 사람은 내가 진짜 지겨워 이제는. 얘는 진짜 집착도
성격도 너무 심하고 나 이제 전 정말 제발 좀 거머리처럼 떨어져라 했는데 거머리처럼 떨어지라고 갔는데 이 여자는 굿을 의뢰하고 있어. 그 남자랑 저랑 붙여주는 굿 해주시면 안 돼요? 일단 저는 그런 굿을 절대 안 하고 안 하는데 실제로 그 굿을 많이 합니다. 붙여주는 굿을. 붙여주는 굿은 언제 하냐면은 나도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이 사람도 내가 너무 좋아. 근데 조상에서 안 맞아. 조상에서 안 맞을 때는 붙여주는 굿이 아니라 조상끼리 상견례를 시켜주는 굿을 하는 거지. 근데 이 사람한테는 얘가 거머리라고. 진짜 무서워 이제는. 거의 집착 수준이야. 그래서 도망갔는데 그걸 붙여주는 굿을 한다는 거는 그건 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 맞죠. 폭력이죠. 네.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진짜 말하신 것처럼 그거는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신기하게 붙여주는 굿을 너무 많이 해요. 재회굿이라는 이 명목 아래. 재회를 상대방도 진짜 원하냐 이건 거지. 나는. 그렇지 않나? 그쵸. 상대방은 원하지도 않는데 나의 집착, 나의 욕심, 나의 그것 때문에 재회굿을 한다는 거는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물론 우리가 어떠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도 날 되게 만나고 싶어 해. 근데 어떠한 현실적인 이유, 내가 지금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자신감이 없고 그래서 널 만나면은 너가 너무 고생할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사랑하니까 널 떠나주는 거야 라는 미친 소리를 하면서 떠나갔어. 근데 이 사람도 나한테 마음이 있어. 나도 이 사람 마음이 있고 그래서 어떠한 재회굿이라는 명목 아래 이 사람이 조금 편하게 해주고 우리 조상끼리 서로 상견례도 시켜주고 해서 만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너무 싫어. 막 이 여자 연락만 오면 다 차단했어. 근데 재회굿을 한다고? 나는 그건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재회부적, 재회굿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건 저는 손님들 중에서도 재회부적 써주실 수 있나요? 하면 상대방도 원하는 거 맞아요?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보통은 아니에요. 응. 그렇게 해서 다시 만난다고 해서 행복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자꾸 재회굿 하잖아요. 결혼 못 합니다. 예. 이게 참 무서운 게, 다음 사연으로 준비해야겠다. 저는 그런 케이스를 봤어요. 이분이 노처녀셨는데 젊었을 때 재회굿을 2번이나 했더라고. 그것도 다른 남자랑. A란 남자, B 남자 다. 결국에는 헤어졌는데 헤어지고 이분은 결혼을 못 하셨어요. 이후로. 이게 재회굿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되시는 게 당장은 그 사람한테 꽂혀 있어가지고 뭐 어떤 사랑이든 다 힘들어요. 이별은 힘들고. 근데 그 힘든 이별을 못 견뎌가지고 막 재회굿 해가지고 A란 사람이랑 재회굿 했는데 안 이루어졌어. 그래갖고 막 살다가 힘들게 막 끙끙끙 앓고 살다가 B라는 사람이 새로 나타나고 또 눈 번쩍 해가지고 연애 막 하다가 이 남자도 도망갔어. 그리고 B랑도 재회굿 했어. 그랬는데 또 안 됐어. 그러다가 이분은 노처녀로 사시거든요. 어떤 인연이 와도 다 깨져요. 신기할 정도로. 그게 남의 어쨌든 그 이루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끌어온다고 해서 그냥 나만 안 이루어지고 끝이 아니라 이것도 부정이 됩니다. 재회굿을 자꾸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절대 재회굿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너무 소신발언해갖고 많은 무당들이 절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솔직한 겁니다. 그래서 재회굿은 진짜로 이 사람도 날 좋아하는 마음이 있고 나도 이 사람에 되게 애틋한 마음이 있고 근데 이상하게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나 누군가의 방해라든지 가족의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어떠한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감정이 아직은 서로가 좀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거나 그런 거에 대한 부담이 자꾸만 있고 그래서 오락가락해. 둘 다 오락가락해. 그런 경우에는 뭐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막 너무 싫어. 거머리 같은 여자야 막. 거머리 같은 남자야. 안 해야죠. 아 그쵸. 그게 네. 무조건 맞죠. 신의 힘을 빌어 스토커 짓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여자분 보고 좀 놀랬거든요. 왜냐면은 나이가 드셨는데 되게 이쁘시고 자기 좋다는 남자들은 되게 많아. 근데 신기하게 결혼 얘기만 나오면 다 도망가요. 좀 신기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그분은 결혼할 운이 분명히 있었는데 후천적으로 다 바꾼 거야. 완전 부정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결혼할 운이 완전 다 사라졌어요. 재회굿을 젊었을 때 2번이나 했다 하더라고. 근데 굿만 2번이지 부적도 얼마나 많이 썼겠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사연은 한번 이 재회 쪽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궁금합니다. 상훈 씨는 궁금할 필요가 없죠. 일단 상훈 씨한테 재회굿 해줄 여자도 없고 상훈 씨한테 거머리처럼 붙을 여자는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상훈 씨도 거머리처럼 한 적은 있잖아. 좀 많죠. 여자친구한테. 네, 저는 뭐 거의 무릎이 없어요 저는. 뭐 중요한가요 그런 게? 여자친구가 차단했다면서요. 예? 선생님. 잘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